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내가 먼지 한 톨 없이 티끌 하나 없도록 닦으라고 했지? 너네 아버지가 뭐 육군 참모총장이기라도 하냐.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엎드려 뻗쳐 있는 이등병의 얼굴 위로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흘러내렸고 절대 권력자 황병장의 목소리가 생활관 바닥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주변 병사들은 그저 숨만 죽이고 있었어요.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 순간 황병장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육군 참모총장보다 합동참모의장이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푸르스름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훈련장에 모인 병사들 사이로 서지우는 줄을 맞춰서 있었습니다. 21살. 군 복무 중인 평범한 이등병처럼 보였지만 지우는 항상 조금 더 조용했고 남의 눈치를 살피는데 아주 익숙했습니다. 1번 이등병. 뭐 하는 거야? 줄 똑바로 못 서. 아침 점후 시간. 강태식 상병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호는 재빨리 자세를 고쳐잡았어요. 그의 눈빛이 찰나 흔들렸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이런 일은 이제 완전한 일상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 식당에서 지우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주변을 살피는데 더 정신을 쏟았습니다. 막 숟가락을 입에 가져가려던 바로 그 순간 강태식이 다가왔습니다. 야, 너 식사 시간 끝나기 10분 전에 식판 정리하는 거 잊지 마라. 오늘부터 내가 담당이니까.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상병님. 뭐야? 대답 똑바로 안 해네. 상병님 식판 정리하겠습니다. 강태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픽 웃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지훈의 옆자리 병사가 작게 한숨을 쉬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는 않았어요.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휴식 시간. 지훈은 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생활관 구석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귀에 댄 채였죠. 지훈아, 군대 생활은 어떠니? 힘들진 않고? 지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삭막한 병영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잘 지내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아버지는 바쁘시지? 지훈은 순간 목이 꽉 메었습니다. 합동참모의장인 아버지는 언제나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부대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했어요. 그저 평범한 이등병으로 조용히 지내고 싶었으니까요. 네, 많이 바쁘실 거예요. 통화를 마친 지훈은 잠시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강태식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야, PX 가서 이것 좀 사와. 강태식은 쪽지를 휙 건넸고 지훈은 아무 말 없이 받아들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지훈의 등 뒤로 강태식의 나직한 욕설이 들려왔지만 그는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군 생활은 원래 다 이런 거니까. 하지만 그날 밤 생활관에서 지훈이 쓰다만 메모지 한 장이 그의 손에서 바닥으로 스르르 떨어졌습니다. 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도 참았다. 내일은 더 잘 참을 수 있겠지? 어둠이 깊게 내린 생활관. 지훈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당기며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홀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불침번 근무를 서고 있는 중이었어요. 평소라면 한 번이면 충분했을 근무가 오늘은 두 번째였습니다. 당연히 강태식 상병의 지시였죠. 너? 오늘부터 불침번 2번 서라. 다른 애들 쉬게. 내가 너 더 세우는 거야. 지훈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생활관을 순찰하던 중 그만 발이 꼬여 넘어질 뻔했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누군가가 뒤척였고 지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 뭐야. 소리 내지 말라고 했지? 강태식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는 반쯤 몸을 일으켜 지훈을 살벌하게 노려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병님. 죄송하면 다야 내일 아침 훈련 전에 생활관 바닥 3번 닦아. 알았어. 지훈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차가운 물에 얼어붙는 듯 꽁꽁 얼었지만 그는 묵묵히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생활관 안에서 다른 병사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훈의 모습을 보고도 누구 하나 말을 걸거나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을 챙기기에 바빴죠. 그때 중대장 최진혁 대위가 아침 점검을 위해 생활관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에 바닥을 닦고 있는 지훈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이등병, 뭐 하는 건가? 지훈이 대답하기도 전에 강태식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생활관 청소하는 중입니다. 중대장님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진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열심히 하는군. 좋아.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쓱 지나갔습니다. 훈련이 시작되기 전 지훈은 세수대야에 담긴 차가운 물에 두 손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강태식의 지시였어요. 얼차려라고 했습니다. 10분 동안 꼼짝 말고 손을 담그고 있으라는 것이었죠. 군대는 위아래가 명확해야 돌아가는 거야. 넌 그걸 아직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특별히 가르쳐 주는 거고. 강태식의 말에 지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의 감각이 점점 무뎌져 왔지만 그는 그저 시간이 어서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편 부대 인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박민아 씨가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꾸깃꾸깃 구겨진 메모지를 펴보니 군인의 글씨체로 보이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어요. 혹시 아버지에게 연락이 된다면 그냥 잘 지내는 척만 해달라고 해주세요. 미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대 근처다 보니 군인들이 자주 오갔고 그들의 표정이 그다지 밝지 않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 메모는 분명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미나 씨는 인터넷으로 군인권센터를 검색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미나 씨의 익명신고는 군인권센터를 통해 보고 체계를 타고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가 마침내 합동참모의장 이정혁의 책상 위에 놓였을 때 세상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혁은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다 갑자기 손을 딱 멈췄습니다. 익명의 제보에 언급된 병사의 이름과 소속, 그리고 그 병사가 바로 자신의 아들 서지훈이라는 사실에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진이, 내 아들이, 그의 굳은 표정 위로 근육 하나가 격렬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이정혁의 눈에 복잡하고 서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합동참모의장 이정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직도 그 보고서가 들려 있었죠. 표정은 무감각했지만 그의 내면은 거대한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30년 군생활 동안 수많은 위기와 갈등을 처리해왔지만 이번만큼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뿐인 그의 아들 지훈에 관한 일이었으니까요. 부관, 그의 나직한 목소리에 부관이 즉시 들어왔습니다. 네, 의장님, 내 모든 일정을 비워라. 개인적인 용무가 생겼다. 부관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칼같이 경례로 답했습니다. 이정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복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옷장에서 가장 어두운 색의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는 군복이 아닌 양복을 입은 채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차를 준비해 개인 차량으로. 그날 오후 지훈이 복무 중인 부대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정혁은 담담한 표정으로 정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정문 위병소 근무자는 민간인 차림의 이정혁을 보고 경계하며 막아섰습니다. 신분증 제시 부탁드립니다. 민간인은 출입이 통제됩니다. 이정혁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내만 부탁하지. 근무자가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을 때 마침 지나가던 부대 간부 한 명이 상황을 알아차렸습니다. 간부는 이정혁에게 다가와 정중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정혁은 잠시 침묵했다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병영 생활관을 좀 둘러보고 싶습니다. 민간인 출입은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요? 이정혁은 말없이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명함을 받아든 간부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합참. 의장님이십니까? 이정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식 방문은 아니다. 그저 참관객으로만 생각해주게.
간부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고 결국 이정혁을 민간인 참관인 신분으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이정혁의 걸음은 무거웠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확고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고 있었어요. 내가 군을 만든 건 아니다. 하지만 군이 만든 이 피멍은 내가 끝내야 한다. 그들이 생활관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안내하던 간부는 문을 열기 전에 잠시 망설였. 이정혁은 그를 지나쳐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문을 열자 생활관 안의 모습이 그대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활관 한가운데에서 강태식 상병이 지훈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이마에서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팔 안 뻗어야. 너 진짜 사람 취급받고 싶으면 말귀를 좀 알아들어라. 구석에서는 다른 이등병 하나가 세수대야에 손을 넣은 채 얼차려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애써 못 본 척 TV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고 한 일병은 조용히 블루투스 스피커를 껐습니다. 이정혁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걸음씩 강태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조용했지만 그가 뿜어내는 존재감은 생활관 전체를 서늘하게 압도했습니다. 그 손, 지금 당장 내려. 이정혁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생활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태식은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음을 터뜨렸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뭐요? 민원 넣으러 오신 아버지세요. 여기 처음 오셨나 본데? 생활관 들어올 땐 노크 좀 하시죠. 그제야. 강태식이 뒤를 돌아봤고 단정한 정장을 입은 이정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뭔가 범상치 않음을 직감했지만 그는 끝까지 비웃는 태도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아드님이 꼰질렀어요. 그럼 뭐, 제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정혁은 침착하게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의 계급증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조용히 들어 올렸습니다. 합동 참모의장. 이정혁이다. 순간 생활관의 공기가 쨍그랑 하고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강태식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셔나갔습니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뭐요? 생활관 안의 모든 병사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병사가 허둥지둥 일어나다 군장을 떨어뜨리며 경례를 외쳤습니다. 승. 지훈은 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자신이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만나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정혁은 아들을 잠시 바라보았지만 말을 건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생활관 전체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서늘한 분노가 담겨 있었지만 목소리는 지독할 만큼 평온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생활관은 합참 직속 감찰 대상으로 전환한다. 이정혁의 방문 소식은 그야말로 번개처럼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중대장 최진혁 대위가 숨을 헐떡이며 생활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러페, 죄송합니다. 의장님 사전에 알았더라면. 이정혁은 중대장을 무시한 채 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몇 마디 짧은 지시만 내렸을 뿐이었지만 그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불과 30분 만에 국방부 인권조사관, 군범죄수사단, 심리상담 장교를 포함한 합참 직속 태스크포스가 부대로 진입했습니다. 태스크포스의 책임자가 이정혁에게 다가와 경례했습니다. 의장님, 지시대로 조사팀이 도착했습니다. 이정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즉시 조사를 시작하라. 이 생활관의 모든 병사와 간부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한다. 강태식은 이제 공포에 질린 채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변명 같은 말들이 횡설수설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저 군기를 좀 잡으려고 한 것뿐입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원래 다들 이런 거 견디면서 군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이정혁은 말없이 강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서늘한 눈빛만으로도 강태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병 강태식, 지금 이 순간부로 너는 직위의 제우, 수사 대상으로 전환된다. 군 범죄수사단의 두 장교가 다가와 강태식의 양팔을 붙잡고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생활관의 다른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들 중 일부는 지훈을 도울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듯했고, 다른 일부는 자신들도 처벌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이정혁은 마침내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엎드려 있는 아들의 옆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일어나라. 간결한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의 눈에는 혼란과 부끄러움, 그리고 깊은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정혁은 지훈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지훈은 정장 차림의 아버지를 보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왜 군복 안 입고 오셨어요? 이정혁의 눈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가 군인이기 전에 아버지니까 태스크포스의 조사는 쉴 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한밤중에도 부대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상급부대에서 파견된 조사관들은 모든 증거를 샅샅이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이정혁은 부대 지휘관실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 놓인 임시보고서에는 지훈뿐만 아니라 다른 병사들 역시 비슷한 처우를 받고 있었다는 내용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의장님, 조사 중간 보고입니다. 감찰단장이 서류철을 들고 들어와 이정혁 앞에 자료를 펼쳤습니다. 상병 강태식은 최소 5명의 이등병에게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서지훈 이등병에게는 집중적으로 불침번 추가 근무, 청소 강요, 식사 방해 등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정혁은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누르는 힘이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중대장과 소대장도 이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들은 군대 생활의 일부라고 여기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정혁은 감찰단장의 보고를 끝까지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내면에서는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수십 년간 몸담아온 군대가 아직도 이런 낡고 부패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처분 방향은 강태식 상병은 영창 구금 후 형사 입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혐의는 상습적 직권남용, 인권침해, 집단, 따돌림 주도 등입니다. 이정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대장 포함 관련 간부 3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보직 해임을 진행 중입니다. 보고 누락, 지휘, 감독 소홀, 인권의식 결여가 확인되었습니다. 감찰단장은 서류를 넘기며 계속 보고했습니다. 생활관 병사들은 방조 및 묵인 정황이 확인되어 전원 특별 인권 교육 실시와 경위서 제출을 지시했습니다. 서지훈 이등병은 전출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이정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깊은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합동참모의장이라는 군의 최고 수뇌부에 있으면서도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 하나 보호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의장님, 보도자료 초안이 준비되었습니다. 공보장교가 들어와 문서를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이정혁은 문서를 읽었습니다. 군 수뇌부 자녀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그 어떤 병사에게 일어났더라도 반드시 잡아냈어야 했던 것. 이 문장을 읽으며 이정혁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맞아. 지훈이가 내 아들이 아니었더라도 이런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묵묵히 견디며 복무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편 의무대에서는 지훈이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아버지가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하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평소
그토록 엄격하고 권위적이었던 아버지가 군복이 아닌 정장을 입고 오직 자신을 위해 부대로 달려온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지훈 씨, 면회 오신 분이 있습니다. 간호장교의 말에 지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문이 열리고 이정혁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직도 그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지훈은 침대에 걸터 앉은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정혁은 아들 옆에 놓인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길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어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하며 거리를 두었던 아버지와 아들은 이렇게 가까이 마주 앉는 것조차 어색했습니다. 마침내 이정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으냐?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염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병사들의 면담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정혁과 지우는 부대 내 작은 회의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들 사이의 대화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 속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오랫동안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엄격한 군인이었고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멀리서 존경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죠. 왜 말하지 않았니? 이정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권위가 아닌 진심 어린 궁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대 운동장에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일상적인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군 생활은 원래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시면 실망하실까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정혁의 눈에 짙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수십 년간 군에서 복무하며 강인함과 원칙을 지켜온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저 한 명의 아버지로서 자신의 무력함을 통감했습니다. 실망이라니, 그런 생각을 했다니. 이정혁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나에게 말할 수 없었다는 그 사실이 나를 더 실망스럽게 만드는구나. 지훈은 아버지의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군복을 벗은 아버지는 더 나이 들어 보였고 동시에 더 인간적으로 보였습니다. 나는 이정혁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군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 내 아들과 소통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나 보구나. 지훈의 눈가가 뜨겁게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아버지가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다. 이정혁이 말했습니다. 너는 곧 다른 부대로 전출될 거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직 군 복무를 마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와 낯선 환경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정혁이 덧붙였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다. 이번 일로 인해 네가 군 생활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잘못된 문화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지만 군대의 본질적인 가치까지 부정하게 되지는 않았으면 한다. 지훈은 아버지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군대란 일생을 바친 자부심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은 빛나는 계급이나 권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었으니까요. 네, 아버지, 이해합니다. 지훈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편 부대는 태스크포스의 활동으로 인해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강태식은 영창에 구금되었고 중대장 최진혁을 포함한 간부들은 혹독한 질책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 조사관이 최진혁에게 질문했습니다. 중대장님, 생활관 내 분위기와 병사들 사이의 갈등을 정말 인지하지 못하셨습니까? 최진혁은 땀을 뻘뻘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군 생활의 일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분이 진짜 합참의장님일 줄은. 그의 말에서는 변명과
후회가 뒤섞인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는 징계 통지서를 받은 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오열했습니다. 그가 흘린 눈물은 단지 자신의 경력이 끝났다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지켜주지 못했던 수많은 병사들에 대한 뒤늦고 깊은 죄책감의 표현이었습니다. 태스크포스의 활동은 24시간 내내 계속되었고 모든 조사 결과는 합참과 국방부로 직접 보고되었습니다. 지훈에 대한 전출 명령은 이미 승인되어 있었고 그는 내일이면 새로운 부대로 이동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텅 빈 생활관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태스크포스의 지시로 그는 임시로 별도의 공간에서 지내게 되었지만 짐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생활관으로 돌아온 것이었죠. 한때 공포의 공간이었던 이곳은 이제 쥐죽은 듯 조용하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사물함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복잡함이었어요. 그것은 무력함과 체념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한 기대와 약간의 불안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새로운 부대로 향하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지난 시간들을 조용히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감정은 무력함에서 점차 벗어나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등장 이후 그의 마음속에 꽁꽁 얼어붙었던 감정들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량이 새 부대에 도착했을 때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그는 자신을 맞이하러 나온 소대장에게 힘차게 격려했습니다. 이등병 서지훈 전속 명령받고 왔습니다. 소대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지훈의 격려에 응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서이병, 이미 자네 상황에 대해 간략히 들었네? 여기서는 편안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돕겠네. 지훈은 새 생활관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를 맞이한 병사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이전 부대와는 달리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병 김현우입니다. 옆자리 쓰게 될 거예요. 지훈의 옆 침대를 사용하는 병사가 다가와 쑥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훈은 조금 어색하게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는 긴장을 풀려고 노력했지만 이전에 끔찍했던 경험이 그를 여전히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합참에서는 이정혁이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각 군 참모총장들과 고위 장교들이 무겁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군 병영 문화혁신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정혁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부대 내 인권 침해 사례를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신고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병사들이 상급자의 부당한 명령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회의실 안의 고위 장교들은 이정혁의 말에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오랜 시간 굳어진 군 문화를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군대니까 그런 것이다 라는 말로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지 않겠습니다. 이정혁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군대는 국민의 신뢰 속에서만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자랑스럽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이정혁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지훈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그것은 지훈이 입대하기 전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내가 군을 만든 건 아니다. 하지만 군이 만든 이 피멍은 내가 끝내야 한다. 그는 아주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한 명의 아버지이자 군의 수장으로서의 굳은 서약이었습니다. 지훈은 새 부대에서의 첫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스스로에게 작은 약속을 하나 했어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먼저 말을 걸어보자. 그것은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그에게는 실로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지훈은 용기를 내어 옆에 앉은 일병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점심 맛있었네요. 아주 단순한 대화였지만 그에게는 정말 큰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 일병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이 부대 취사병들 실력 엄청 좋거든요. 내일은 돼지갈비 나온대요. 그렇게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고 지훈은 정말 오랜만에 긴장을 풀고 희미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한동기 병사가 지훈에게 작은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형이 말 한마디 없어도 뭔가 몸에서 나오는 든든함. 그건 아무나 못 주는 것 같아요. 지훈은 그 메모를 읽고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얼어붙었던 감정들이 따스하게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려 하지 않았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진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부대 내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생활관 벽면에는 군인 기본권에 대한 포스터가 새로 부착되었고 정기적인 인권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이제 자신의 권리에 대해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간부들은 리더십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훈의 이야기는 점차 군 내부에서 조용하지만 강력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큰 소리로 외치는 요란한 혁명이 아니라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진행되는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군 전반에 걸쳐 뚜렷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의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하나의 개별 사례로 다루어졌지만 그 파장은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국방부는 병역 문화 개선을 위한 특별 대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모든 부대의 인권 담당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과거에는 군대 문화라는 이름으로 묵인되던 수많은 악습과 관행들이 재평가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훈은 새 부대에서 점차 완벽하게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두려움이나 위축 때문이 아니라 그의 본래 성격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았죠. 그리고 그런 그의 과묵한 특성을 동료들은 존중해 주었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업무에 누구보다 성실했고 조용하지만 든든한 존재감으로 부대원들 사이에서 깊은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생활관에서 지훈은 침대 정리를 깔끔하게 마치고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 김현우 일병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지훈이 형, 이번 주말에 휴가 나가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집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와, 부럽다. 난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데 그러더니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부대 근처에 그 유명한 냉면집 있는데 가보셨어요. 다음에 휴가 맞으면 같이 가면 어떨까 해서요. 지훈은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땐 제가 쏘겠습니다. 이런 소소하고 따뜻한 대화들이 지훈의 일상을 가득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끔찍했던 경험은 여전히 그의 마음 한구석에 상처로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그를 억누르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를 더 단단하고 강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되고 있었습니다. 주말, 지훈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민간인 옷을 입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서 아버지 이정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당연히 부재 중일 아버지가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지훈을 놀라게 했습니다. 아버지. 이정혁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더 온화했어요. 그는 더 이상 군복을 입은 엄격한 장군이 아니라 그저 아들을 기다리는 한 명의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왔구나. 피곤하지 않니?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지훈의 어머니가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가족이 정말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식사 중에 이정혁은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새 부대는 어떠니? 지훈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다들 친절하고 부대 분위기도 정말 좋아요. 이정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강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습니다. 요즘 나는 병역 문화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직접 이끌고 있단다. 정말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매일 느끼고 있어. 지훈은 묵묵히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깊은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지훈과 이정혁은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걸으며 가끔씩 대화를 나누었죠. 예전에는 항상 딱딱한 존댓말로 서로를 대하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들 사이에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이정혁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구나. 지훈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늘 원칙과 규율만을 강조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다. 너와의 관계, 그리고 네가 겪는 어려움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 말이다. 지훈은 아버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정혁은 조용히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정장 차림으로 부대에 오셨을 때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군인이기 전에 제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정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정혁의 눈가가 뜨겁게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툭 쥐었습니다. 말없는 위로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정혁은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군 생활, 어떨 것 같니? 지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군인으로서 진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군인으로요. 이정혁은 더없이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아들에 대한 깊은 믿음과 아버지로서의 자부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지훈은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그는 생활관에 들어서며 문 옆에 새로 부착된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군인 기본권이라고 쓰인 그 포스터 옆에는 또 다른 문구가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정복이 아닌 정장으로 그는 그날 군복 대신 양복을 입고 아들의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왔다. 지훈은 그 문구를 읽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군대 문화의 거대한 변화를 상징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권위와 복종이 아닌 인간적인 이해와 존중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문화를 향한 소중한 첫걸음이었죠.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되며 생활관 전체를 비춥니다. 병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지훈은 조용히 자신의 침대에 앉아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버지께, 오늘 저는 처음으로 제 후임병에게 따뜻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화면이 점점 더 멀어지며 부대의 전경이 보이고 그 너머로 넓고 푸른 하늘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지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군대 문화의 진정한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